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썰전 금천 썰전 9월 편입니다. 네, 오늘 원래 썰전은 3명으로 꽉 차 있었는데 한 분이 어제 과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잘리신 건 아니고요. 그러게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좀 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하여튼 우리가 물고 뜯고 싶는 네. 그런 방송인데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추석이요. 예, 네. 잘 보냈습니다. 그래요. 시골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요새 그냥 저희 어머니 집이 제일 큰 집이라. 그래요? 네, 어머니 이렇게 맞아봐야겠다. 네, 큰 집. 그러면 이렇게 전좀 붙이시고. 저희 다 사다 하기로. 그쵸. 저희 누님하고 여동생도 네. 있는데요. 다 힘드니까 그냥 우리 그냥 사다. 네. 네. 그렇죠. 맛있어요, 사다 먹는 게. 저도 이번에 전 한번 사다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얘기는 짧게 하면은 성균관인가 뭐 가정의 준칙 정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거기서도 있잖아요. 간소하게 하자. 맞아요. 간소한 게 제일 좋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주제를 뭘로 할까 우리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구의회가 238회 정례가 있었고 그리고 요 얘기 하나 할 것이고 또 하나는 9월 19일 날 국민의힘에서 유성구청장과 박준인가 네, 맞습니다. 관악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뭐 고발 건만 먼저 하시죠. 뭐 사용을 정령하면 9월 19일 지금 오봉수 전 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리고 이행자 관악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와 지금 조수진 국회의원실에서 함께 여기도 여러분 뭐 강성만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붙었는데 함께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취지는 재난지원금 금천구는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5만 원씩 선거 전에 금천구는 4월부터 5월까지 배포했고 관악구는 5월부터 6월까지 배포한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다라고 해서 남부지검에 고발한 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고발 잘한 건가? 저는 고발은 잘 한 거로 보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나 이런 걸 형성할 필요가 있어서요. 저는 그 조수준 의원실의 동의를 얻어갖고 그 전 관악구 금천구 그 구청장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저는 우선은 뭐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 뭐 그 강성만 위원장이 뭐 인터뷰에서 한 거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사실 이번에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금천구와 관악구 2개가 있고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5군데가 이게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뭐 지난 총선 때인가? 총선 때도 전국적으로 뿌렸잖아요. 전국적으로 뿌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선거 때마다 만약에 지자체나 군수, 시장들이 이렇게 뿌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도를 개선하든 뭘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여튼 제도 개선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고민 이거를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일단 강성 위원장이나 하신 분들이 금강구, 금천, 관악구로 3개 중에서 구로구는 요번에 바뀌었다. 구청장 바뀌고 시의원장 당선됐는데 금천구와 관악구는 안 됐다. 그 이유는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그 영향으로 안 됐다. 그러니까 뿌렸다 안 뿌렸다 차이. 그렇게 해서 했다는 그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처음 들으신 분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금천구, 구로, 관악구는 민주당세가 강했습니다. 강했죠. 거의 뭐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그 민주당 분들이 구청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변까지는 아니지만 구로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되셨잖아요. 네, 문헌일 구청장이 됐습니다. 이기재 구청장님이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그 차이가 금천구, 관악, 구로가 거의 비슷한 성향인데 준 2군데는 민주당이 됐고 안 준 곳은 국민의힘이 됐으니 뭐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 구청장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월등히 능력이 좋고 그래서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기소화돼 갖고 법원의 법적 판단이 들어간다면 법원 판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들여다 볼 겁니다. 왜냐면 몇 프로 타이라든지 이게 진짜 당선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선언칙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구로가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민주당이나 관악구가 왕창 졌잖아요.
왕창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하여튼 구로 국민의힘 구청장은 문헌일 구청장이고요. 예. 일단 이게 이것 때문에 졌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금천구 표가 5.89%에서 6,235표 차이입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52.18 그리고 46.36 비슷해요. 금천구랑. 그리고 여기는 표는 더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이 피거가 재난지원금 때문이냐 아니면 못해서냐. 왜냐면 그리고 관악구와 금천구는 재선이에요. 유성훈 청장도 재선 도전한 거였고 지금 박준희 관악구 구청도 재선 도전한 거고 구로구는 이성 청장이 3선을 하고 물러났고 물러나서 이제 둘 다 이제 초선 두 분이 이제 붙은 거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재난지원금 효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예, 제가 우선 정정할게요. 아까 제가 이기재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한 게 그분이 그 양천군가 그 조수진 그 요번에 같이 해줬던 그분 지역구에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분이 왜 그렇게 이걸 같이 하셨나 보려고 그분 동네를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 비례대표님. 그래도 저기 양천 갑인가 어딘가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잘못 나왔네요. 네, 그러네. 양천구청장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분도 초선이 되셨어요. 하여튼 그럼 구로의 그러니까 구청장님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반 산업체사 이게 좀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게 처벌될지 법적에서 어떤 뭐 유죄가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약간 좀 그렇게 해석해서 요거를 하는 거는 좀 반대. 약간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겁한 변명이다. 고발 아니게? 아니 고발 건까지 괜찮아요. 고발 건까지는 괜찮고 왜냐하면 이거 사법적 판단을 하고 그때도 저도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넣을 거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금품 살 수도 있고 관건 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구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하는데 이걸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금천구 구로구 여기를 져가지고 이유가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하는 거는 조금 좀 과도한. 그러니까 아니 문제 제기나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처벌을 안 받으면 어차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는 이거 악용되지 않게끔 뭐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선거법을 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아니면 뭐 지원금에 대한 선거법 지금 89조인가요? 거기에서 선거 전 행위에 대해서 뭐 지금 회의도 못 하고 뭐 지방자치나 행사도 못 하는데 돈을 뿌려? 이것도 못 하는데 이거를 해? 뭐 이런 사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다른 언론 기사를 보면은 이게 원래 구청장 협의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하지 말자고 했다면서요. 그때 이성 구청장이 그 협의회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약간 관건선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 같으니까 가능한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노트북을 켜지 않았는데요. 아니, 타자 소리. 타자도 안 쳤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하여튼 고발이 됐고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어떻게든 그러면요. 그 지방선거 때인가요? 또 우리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왕창 나왔잖아요. 그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아니고 총선 때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다수는 아니지만 원래 그 법 격언 중에 다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너무 많이 이렇게 빈번하면 처벌하기가 힘들어요. 나 다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들 그것도 맞네요. 그래도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그 사법부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고발건 관련해서 고발됐음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의회 한번 살펴볼 건데 구의회가 지금 어제 폐회가 238회 정례회가 어제 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했는데 이번에 사실 구대의원이 그러니까 회기는 세 번째 회기입니다. 근데 첫 회기는 일단 개원식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회기는 업무 보고를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았고 요번에 사실 이제 구의회가 주도하는 첫 번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래서 요번에 같은 여러 가지 좀 눈에 보이는 게 부정질의도 있었고 의원 발의권도 좀 있었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총평. 오늘 어디 좀 바쁘신가요? 또 깔끔하게 보신 게? 누가
왕창 빨라. 어디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제가 원래 진행이 좀 빠릅니다. 그런가요? 아니 어떻게 조금 네. 잠깐 물도 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아니 네. 셋이야다 둘이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말이 짧아져갖고 이거 그치. 시간 못 채우고 끝날 수 있어서. 이거는 선생님 어디 가셔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저희를 만납니까?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3명이 할 거 2명이 하니까. 지나치는 음주는 네. 건강에도 안 좋고 방송에도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한 얘기고요. 저는 요번에 이 얘기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딱 봤더니 뭐 구정 질문 정확한 평이 구정 질문인가요? 구정 질의입니다. 질의인가요? 질의. 네. 그게 그거마다 다른가? 자치구마다 아닐 텐데. 저기 관악구는 구정 질문이라 그래갖고. 하여튼 뭐 구에다 물어보는 게 질이든 질문이든 예. 법정 명칭이긴 한데 그래서 구정 질문도 엄청 많은 분이 하셨고 그다음에 뭐 조례발의는 뭐 금천인 기사에서 나왔지만 19개 이번 단일 이 정례에서만 19개. 네. 그러니까 의원 발의 조례가 19개.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고발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그래갖고 저는 이번 정례가 네,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거는 저희 게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서 이상한 노이즈가 들린다 그래요. 저 혹시 이양호 대표님이 어떻게 귀신 듣는 소리라도 아니, 좀 어디서 나오시. 지금 유튜브 방송을 끄시죠. 여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왜? 유튜브 방송 소리가. 아니다, 그쪽 여기서 TV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 그 얘기를 할까요? 네네네. 예. 뭐 천천히 쉬엄쉬엄 가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요. 했을 때 엄청 뭐 좀 정례구로 그래서 좀 그 의욕적이라 해서 좀 막 소문난 잔치가 지금 막 차려져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 사견으로는 그러니까 소문난 그 잔치에 먹을 게 그닥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하려고는 했는데 많이는 차렸는데 그렇지만 어디서 중국산 이런 거 많이 차려놔갖고 먹을 게 없는 거야. 먹기도 현지 찝찝해. 그런 모양새가 좀 아니어서 그런 모양새여서 좀 아쉽다라고 무슨 총평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좀 걸 드리고 싶고요. 보시기는 어떠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좀 반대고 19개 사실 의원 발의가 19개 된 거는 사실 뭐 이례적이고 그리고 사실 그래도 그분이 뭔가 하려나 보다 했는데 한 게 있었고 사실 여러 개 했다면 대체로 반응이 뭐 문구 하나 수정하는 거 사실 문구 수정도 많이 언제까지 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뭐 국이 바뀌면 하는데 근데 이번 거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재정도 있는데요. 되게 많아서 의원들이 의욕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 조례도 살펴보면 조례가 뭐 이렇게 미국을 뭐하러 바꾸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었던 조항들이었고 그리고 사실 구정질의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지난 그 임기 때의 의원들이 안 한 거죠. 사실 10명의 구의원 중에서 구의장을 제외한 9명은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3명씩 해서 3일 동안 진행했는데 지난번 뭐 사실 한두 명씩 안 하기 시작하다 지난 임기 때 뭐 6명 한다거나 뭐 5명만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뭐 비판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이번에는 8명이 했죠. 구정질의. 한 분은 5분 발언으로 해서 이제 못 했는데 하여튼 저는 구정질의를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구의원의 직무유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그다음에 의회 그 조례는 사실 좀 칭찬할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얘기에서 좀 말씀드리시면 좀 이따가 좀 어느 구현이 몇몇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어느 뉴스 보도에서 봤는데요. 그 1년에 그 전국 기초자치위원회에서 조례 발의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되지만 그거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개가 그러니까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뭐 4년에 하나도 안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금총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 240 몇 개 지자체에서 기초위에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지금 요번에 그 19개 금천구에서 19개 의원 발의가 있었다라는 건 숫자로서는 엄청난 거죠. 이런 의원이 10명인데 그렇죠. 19개면
된지 2달 만에 그러니까 뭐 조례 쑥쑥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게 다른 저희가 금천구가 10명의 지방의원이 있는 게 되게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로 같은 경우는 20명, 18명인가 20명이 육박하죠. 관악은 22분인가 4분인가. 이분들이 구정질 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천구는 그냥 당연히 다 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건데 관악구도 네. 안 하시는 분은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핑계 삼아 안 한 사람은 안 하고 하여튼 이런 거 어떻게 하는데 하여튼 금천구가 약간 의원 수가 되게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하는데 여기서 구정질 다 할 수 있는 거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강제적으로 하게 표시가 딱 나는 거죠. 일을 안 하면 표시가 나는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라서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자기들 성과를 위해서요. 그 조례 발의 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고요. 때로는 의회가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꼭 의원 발의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네. 때로는 구청에서 그 의원님들 그 건수 챙겨주려고 좀 글자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의원 발의로 의원 발의하면은 정확히는 지금 그러니까 구의에서도 입법 예고를 하지만 의원 발의할 경우는 입법 예고 기간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통과의 편의성 왜 의원들이 발의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니까. 그다음에 예전에는 구청에서 토스해준 의원 발의 조례가 꽤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고 완전히 자세히 보지 않는 한 이게 구청에서 온 건지 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다 들여다보면 알 수는 있는데요. 이번에는 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뭐 눈에 들어오는 조례 좀 있나요? 아 이번에 근데 금천이는 안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없나요? 이거 한번 이거 많이 하신 분도 한번 소개. 다 읽어주나요? 아니 요 개수만 해주시죠. 뭐. 일단 뭐 19개 중에서 가장 많이 발의하신 분은 엄새별 구의원입니다. 네, 박수. 네. 시흥 235동 더불어민주당 초선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발의한 건이 4개였고요. 공동 발의가 하면은 1개. 그래서 총 5개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구정질문을 지금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구정질문 안 하면은 직무유기 그렇죠. 직무유기 맞아, 직무유기죠. 하여튼 구정질의를 해야 되는데 요거 조례하면 주정질의도 이게 원래 행정에다가 이거 포스를 하잖아요. 행정에서 질문을 뽑아가지고 이런 거에서 답을 하라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못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분 발의로 대체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인권이나 뭐 민주 시민 이런 거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은 일단은 그 문화재단이나 문화 쪽으로 많이 활동하셨고 그래서 이제 4가지인데 회의규칙, 금천구 회의규칙하고 금천구 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은 이제 새로 신설한 거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좀 개정 조례안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그거더라고요. 아니 그 이사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그냥 상임이사라고 표현한 거는 그거 그냥 대표이사로 하자라고 해서 네네. 그거에 대한 권한을 한 거라. 네네. 예.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 다음으로는 독사인사동의 도병두 의원이 3개를 발의했고 공동을 하나 총 4개를 했는데 이분은 사실 이거 좀 그런데 이게 공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게 직인이죠. 직인을 그 전에는 그 전서체 그러니까 약간 한글인데 한자처럼 보이는 그 체를 훈민정음체를 바꾸는 이런 거를 금천구의 직인도 있고 구청 직인도 있고 이거 2개를 발의하셔서 사실 뭐 숫자에 비해서 좀 질은 좀 그러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공인이 네. 이거 뭐 대표반이 자기가 한다고 했지만 이분이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의장이나 이렇게 다 의총에서 결정된 거 그 뭐 나눠주던 것도 일단 뭐 발의는 발의자가 되고 거기에 찬성자가 있잖아요. 일단은 자기 발의가 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기 의총이든 뭐든 거기서 이제 이거 동의하고 하면은 그런 게 일단은 발의는 한 거니까. 시행규칙 보면 시행규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장이 안 하셔도 되죠. 그렇죠, 네. 의장이. 네, 도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금천구의 토론회 등 운영의 조례안이 이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설명해 주시죠, 이거. 네. 지금 어떻게든 금천구가요. 금천구 의회가 뭐 꼭 그런 것만이라도 뭐 별다른 자치적이나 의회만의 활동은 거의 없이 그냥 구청에 어느 정도는 뭐 예속된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여론을 듣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도 구청만 바라보지 말고 자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자담회도 하고 이렇게 좀 활성을 해서 따로 구청하고 별도의 한번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수합해 보시는 걸 예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도 어떻게든 도병두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가자들한테 그 수당도 주고 그 네네. 그쵸. 패널들한테 네. 어느 정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이 조례가 금천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시 웬만한 자치구는 다 있는 조례 같은데 그리고 많이 해왔는데 금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는 좀 생긴 거는 네, 좋은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에어컨을 잠깐 꺼주실래요? 너무 춥네요. 네, 그래요? 같이 음주하신 거 아니에요? 전 아니죠. 쌀쌀한데. 그러니까 쌀쌀한데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도 토론회 운영 조례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회는 사실 이게 집행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집행비가 없어요.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토론 이게 언제까지 그걸 업무 추진비로 써봐라. 업무 추진비로 해서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 사람 인건비를 못 주잖아요. 업무 추진비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토론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대한 뭐 발제자 인건비나 아니면 토론회 운영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책자나 팜플렛을 만들어도 그 전에는 뭐 다른 걸로 썼는데 이거는 이쪽 비용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많이 구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터치가 아닙니다. 네, 듣고 뭐 하는 그런 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제안을 하고 토론회에서 사실 의원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제안해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하고요. 이따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영찬 의원이 네. 그 의회 그 연구 조직 말. 연구 조직은 그 윤영희 고영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거. 이거는 누가 하기 뭐니까 같이 나누셨나? 하여튼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의회에 연구 모임, 공부를 좀 더 하겠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공부나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예산 갖다 쓴다는데 뭐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적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국민안전보험 관련해서도 고영찬 의원이 안전보험이 금천구가 이제 18세 미만의 아동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서울 시민이면 지원을 받는 서울 시민 안전보험이 있는데 그 외에 사실 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원래 재난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 이거를 좀 주는 게 원래 안전보험인데 근데 요거가 다른 구가 몇 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10몇 군데 자치구에서 이런 제목이 있는데 뭐 사망시, 재난 사망시, 교통사고 사망시 그리고 뭐 어디는 뭐 개물림 사고 시 그 응급실 치료비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해를 당했을 때 이거를 보상해 주는 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을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그리고 이거 하면서 알아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3년의 시효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었어. 서울 시민으로서 내가 재해로 죽고 이번에 폭에 죽었어. 그러면은 이 죽으신 그 가족 유가족이 신청을 해야 돼요.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그렇긴 하죠. 재해로 죽었는지 그 서울시는 체크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시효가 3년이라는 채권의 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데 그런 거는 그 어떻게든 사망시거나 하면은 동사무소 있는데 다 가니까 그거는 그 동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은 공무원이고 아니 그러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고 아니 그 말 한마디에서 이거 한번 신청해서 이거 좀 이 정도 힘드시겠지만 이거라도 좀 어쨌든 도움이 되시게끔 요새 공무원들 그런 거 해줘요. 요새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좋으신데. 공무원도 케이스 바 케이스로 다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인정하고. 근데 또 정말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분명히 아니면은 있습니다. 그 사망 신고 서식에 말하기 귀찮다 그러면 거기다가 맞지. 딱 해가지고 딱 체크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관련 서류를 남깁니다. 뭐 하고 아니면 안내문 한 장 주고 말하기 귀찮으면 인쇄하기 싫으면 제가 만들어서 했다니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저기 한 게 저는 이게 들어온 게 도병두 이인식 의원이 그 공동 발의한 게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 조례안인데 내용이 뭐냐면 언제까지 그 통장이 만약에 우리 통장이 같이 만약에 저희가 형제예요? 아니면 부부라고 합시다. 아니 제가 시어머니 다음 그러면 시어머니가 통장을 하다가 임기가 2년이고 연장하다가 4년인가 연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다가 이제 그만둬요. 그러면 며느리가 이걸 이어서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곳 사니까. 근데 이번에 조례에서 이거를 막았어요. 친인척이나 아니면 직계 가족 같게는 내가 그만둔 다음에 2년 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아서 사실 언제까지 통반장이 요즘에 통반장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도 치열하긴 한데 또 치열한 지역은 또 치열해요. 근데 없는 곳은 뭐 지금 가산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많으니까 통장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 건데 하나는 가산동 이런 거는 상업지역의 상인분들이
사실 지역구는 딴 데잖아요. 주소 딴 데인데 요 상인분들이 통장을 할 수 있게 만든 거고. 근데 거기에서도 지역 주민이 우선 한다면 그분을 우선 뽑는 건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부부지간 아니면은 직계 가족간 이렇게 이거를 넘겨주는 토스해주는 거를 막아서 한시적인 이런 기한을 뒀다. 이 두 가지가 좀 핵심 조례인데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얘기하면 통장님들이요. 제가 웬만 님자 묻히는데 그래도 박봉에 박봉 아니 그 봉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30만 원. 수당이 나오잖아요. 40 아니면 40? 잠시만요. 아 그런가요? 월 하루 아닙니다. 그렇죠. 월 30. 근데 아침에 7시 뭐 이렇게 하고 뭐 때 되면 계속 나와라 뭐 나눠주라고 하라 그래갖고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요즘 아니요. 이게 뭐지? 아 설마 그 많아 편하다고 이렇게 어그로 끄시는 건 아니시죠? 많이 일이 줄었대. 왜냐하면 그 주요 핵심 사업이 민방위 통신도 돌리는 거였는데 그게 코로나 때 다 온라인 모바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큰 업무가 없었어요. 큰 업무가. 뭔가 참 드립을 던지고 싶은데 그러면 욕 엄청 먹을까? 아니, 던져주세요. 아니. 욕 좀 먹읍시다. 아니. 그 고생하시거든요. 아 고생하세요. 네. 아니 그리고 어디든 그 거기 뽑아서 그 자녀 장학금도 주고 그쵸. 나름 혜택이 있어서 장학금도 고등학교 대학생, 네. 대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도 그래서 200만 원인가? 요새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자녀들 통장에 분 자녀를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발해서 주는 예,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다 준다 그러면 저도 내일 통장 대신 좀 그래서 그러니까 2년 딱 하고 받아야지라고 하면은 못 받으실 확률이 좀 그래서 오래 하셔야 돼요. 이게 힘들어 갖고요. 안 하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통장이 안 하려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좀 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그걸 세습 권력 세습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데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그걸 좀 막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고영찬 의원이 좀 그 얘기하기는 이게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이런 거에 관심 있다. 근데 이 정보를 모른다. 지역에 대해서. 사실 지역 얘기는 너 통장 해볼래는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 주거든요. 옆집 아줌마는 앞집 아줌마. 모르죠. 통장 어디 모집하는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를 계속 서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통장하면 뭐가 좋다더라 누가 얘기해줘요?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줘요. 모르고 젊은 분도 안 시켜줘요. 그래. 그러니까, 왜? 아니 잘 안 시켜줘요. 그래요? 하여튼 왜냐면 그 나오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 그 가산동도 없다 했었는데 독산동도 예전에 제가 보니까 독산일동 가산동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 모집구라고 현수막을 많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통장하면 무슨 혜택이 있다. 그걸 좀 자세히 알려줘서 경쟁률 좀 끌어올리고 또 청년들이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좀 플러스해서 좀 더 뭔가 더 나오고. 이성훈 기자님 말 듣고 통장했다. 그 또 코로나 풀려서 맨 아침 새벽 6시 그런가? 민망해? 아니 한 번 모바일로 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걸 굳이 다시 또 대면으로 만나서 이걸 하라고 하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 그러니까 반장님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주자 들어오면은 전입 신고하면 그거 확인하는 것도 있고.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도 마스크 다 나눠주고 생각 통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요즘 반장님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통장이 나쁘니까 그 밑에 반장님이 거의 빈석인 것 같긴 한데 거기는 뭐 그냥 전혀 받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발의가 있는데 그 부정 질문 한번 좀 살펴볼까요? 부정 질문 보면은 아까 잠깐 그 전에 뉴스에서 얘기했는데 일단 공군부대 그러니까 사실 뭐 구정질에서 몇 가지 이렇게 핵심 사안에서 짚는 게 있어요. 뭐 공군부대 어떻게 하냐, 대형병원 어떻게 되고 있냐, 신한산선 뭐 어떻게 할까. 이거는 뭐 거의 단골 메뉴. 한두 명 정도 얘기하고 한 두세 분이 한꺼번에 얘기할 수도 있고 이번에도 고영찬 의원이 얘기했고 도병두 의원도 똑같은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그런 게 좀 있고 좀 특별하게 좀 보이는 거는 수해 관련해서 재난지원 대책 그래서 가산동 같은 이인식 그 의원이 그쪽 집중호우에 대한 가산동 그리고 시흥오동 같은 경우는 윤영희 의원이 그 주민센터가 폭삭했잖아요. 그거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현대시장 같은 건 정재동 구의원이 현대시장 수혜 대책 이런 거에서 이런 게 좀 특징적인 게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뭐 구정질의도 뭐 어떤 뭐 좀 살펴보면 뭐가 좀 있을까요?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정순기 의원이 그 주민총회 가보셨어요? 네, 최근에 일단은 예전에 이게 그 구청장과의 대화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구청장이 딱 있고 관계부서 국장이 쫙 나열해 있고 그래서 이제 주민이 이런 게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 문제는 어디과 소관인 것 같은데 뭐 도로과 나와서 답하시죠? 그리고 하다가 이제 구청장이 그건 아주 옛날. 그죠, 아주 옛날 한인수 청장 때 하다가 차정수 청장 1년 2년 때까지 요거를 했어요. 하다 뒤에는 좀 잔치식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을 총회 이런 걸로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짬뽕이 되면서 이번에는 올해는 거의 축제 형식으로 했죠. 예, 그리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고요. 네. 한 축제 형식으로 한 게 그래도 꽤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문제를 지적해서 이게 너무 주민총회가 너무 축제 형식 아니냐. 이게 저 구청장 중심으로 민원을 딱 듣고 답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벤트 중심이다라고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잘못된 지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요. 그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네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쵸. 투표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총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니 뭐 구정친 평소에 궁금한 거는 뭐 평소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거기는 그냥 어떻게든 그 자리를 빛낸다는 게 아니라 와서 좀 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은 어차피 주민들의 그 의견을 모는 총회입니다. 총회 딱 성격에 맞게 잘했는데 그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봤냐 했잖아요. 제가 네네. 독산삼동 총회를 그 관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순기 의원님이 사람들이 좀 친하게 안 해줘서 그런가 좀 그러니까 워낙 많이들 오시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시의원 아니 구청장 뭐 시의원 다 오고 국회의원 오고 뭐 구의원님도 다 오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으니까 요즘은 옛날같이 또 어디 우리 의원님 오셔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의전을 바뀌어서. 주민총회 그때 주민총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발전 방안 논의할 때 1순위가 그거였어요. 의전을 2시간 행사하는데 30분 동안 의전이다. 인사말 주고 구청장 인사말 인사말 강평 이것도 그래. 뭐 구청장 강평이 있어요. 끝나고 네네, 그렇죠. 강평 총회 얼마 우리가 잘하다만 왜 점수 주고 점수 잘 되면 뭐 줄 거야?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뭐 강평 이것도 저는 솔직히 그것도 권위의식 그리고 예전에는 왜 이게 됐냐면 예전에는 각 동에 동장님들이 승진해 걸고 경쟁이 붙은 거야. 지금도 그래요? 옛날로 해야지. 지금 그러면 지금 아는 동장님들이 뭐라 그러시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막 없는 예산 없으면 예산을 막 짜와서 하고 뭐 하고 막 하고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막 경쟁이 붙어갖고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했는데 요새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덜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옛날보다는 덜 봐요. 그때 경쟁하던 그것 때문에 그때 경쟁은 뭐예요? 승진을 위해서 구청장한테 잘 보이잖아요. 인사권자.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 오면은 막 시끌벅적하게 우리 동네 잘 되는 것처럼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주민총회 관련해서는 사실 마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옛날에는 구청장 중심의 이런 뭐 장애였다가 이제는 이제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의 총회였는데 만약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과의 구청장이든 뭐든 민원을 해라 이러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주민자치잖아요, 자치. 맞죠. 남이 잔치 와갖고 왜 감나라 배나 손님을 초청해놨더니만. 훌륭하네요. 그렇죠. 중요한 관점. 예. 훌륭하시고 오늘 한 건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벌써 50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공공부대 가지고 50분 1시간 넘게 얘기했다가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리에 죽는 줄 알았다. 끝까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끌어서 뭔가 좀 그렇습니다. 짧게 해야 돼. 네. 자체 이거 빨리 돌리는 이거 제가 빨리 돌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압박감이 시청자들의 지루하다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댓글이나 이 관련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이번에 좀 저기 한 게 고성미 비대위원이 그 민간위탁 그 수의 계약 관련해서 이제 구청장 주변 인물 단체 업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식 깊게 좀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동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그러니까 썰이라고 표현하는 의혹이 지금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의원분들이 이거 당연히 지역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한번 이거 가지고 다음에 한번 씹어볼까요? 찾아봅시다. 아니 저도 구청업체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정리 멘트 네. 한 2, 3, 1분 네, 그래서 또 고발건하고 오늘 그 구의에 좀 처음으로 구대위원이 좀 본격적으로 활약한 첫 임시회였는데 여기다 좀 평평하시죠. 구의원분들이 그래도 초선 의원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하면은 조금 더 깊게 어차피 주민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구성지휘 있는 거는 주민의 진짜 금천 구민의 삶과 밀접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개폐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이번에 구정질문 보니까 왜 병원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왜 없어요? 병원 있어요. 도병도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해주셔서.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진짜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물 건너갔다. 거기 뭐 말이 많거든요. 너무 길죠? 컷하고 얘기하시죠.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물 건너갔나요? 네? 얘기하시죠. 너무 길다고 이게 짧게. 쌍욕을 먹었다. 1분 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거기 그 무슨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 지금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토지에 대한 환경평가에서 중금속 들으셨어요? 중금속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행 키워드만 얘기할게요. 고발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거 강행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여튼 문제가 있어. 그리고 거기 뭐 어디죠? 그 갑자기 생각나네. 부영. 부영. 거기에 그 원래 그 병원 설립에 대해서 하는 본부가 있었는데 그쪽에 그 사람들이 뭐 그 직위들이 뭐 사무실을 뺐다라는 소문. 소문입니다. 이거 제가 아직 우정의료재단이 뺐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부영 쪽의 관계자들이? 부영의 의료재단 말고 하여튼 뭐 그 회사에서 뺐대는데 이건 그냥 제가 아직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딱 지지부진한 거 사실 선거 전에 착공식을 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착공도 선거 대비해서 무리게 했다라는 좀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착공식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선거 때 쇼했구나. 임기 좀 되겠어요. 네, 오늘 뉴스 설전은 금전 설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